이게 우리나라 인구 구조인데 까만 게 혼인 건수고 요 회색 막대는 출생 건수입니다. 이 출생 건수의 그래프를 28년 정도 뒤로 미룬 게 요 색깔 칠해진 회색인데 결혼 정년기에 있는 이 친구들이 이렇게 급격하게 줄어들었죠. 이게 2010년부터 14년 사이 일인데 16년부터는 인구가 늘어났어요. 혼인 정년기에 있는 애들이 늘어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혼인 건수도 어느 정도 유지가 되는 겁니다. 2028년, 2030년까지 대략 한 10년은 우리나라 혼인 건수가 그렇게 줄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혼인 건수는 줄지 않고 오히려 혼인 비용이 늘어나면 10년 정도는 클 수 있는 산업이라는 겁니다. 여기에 기회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CJ 푸드빌이 2010년부터 웨딩 연애 사업팀을 만들어가지고 이 사업을 하려고 했던 거고 실적도 나쁘지 않았습니다. 2015년에 매출액이 243억이었고 에비타, 영업이익이 대략 51억 정도 났으니까 굉장히 얄짜 산업이었던 거예요. 적극적으로 키우려고 하는 의지도 있어서 13년에 프레시웨이로부터 파인 다이닝을 하는 밥을 해줘야 되니까 사업을 290억을 주고 CJ 푸드빌이 사옵니다. 이게 CJ 푸드빌이 갖고 있던 아펠가모라고 하는 브랜드 예식장의 내부 전경인데 이게 유럽의 채플의 컨셉을 따와가지고 만들었어요. 저도 한번 가봤는데 광화문, 강남, 잠실 뭐 이런 데에 있고 교통이 굉장히 좋은데 분위기도 고급지고 나쁘지 않습니다. 생각보다 가격 비싸지 않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래서 이렇게 열심히 해보려고 했는데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중소기업 적합업종에 걸리면서 규제 때문에 이 사업을 팔게 되는 거죠. 16년에 팔았고 CJ 푸드빌이 중국이랑 베트남에서 베이커리 사업을 했다가 말아먹고 이 실적이 이제 나빠지고 재무부담이 생기니까 여차여차 해서 규제와 엮어가지고 요 웨딩 사업을 매각을 하게 되죠. 이걸 누가 사가냐? 원래 처음에는 교원그룹이 이걸 사가려고 했었어요. 근데 이 매각가를 200억, 300억 정도 불렀어요. 근데 이게 CJ 입장에서는 내가 아까 CJ 프레시웨이에서 그 파인 다이닝 사업을 사오는데 290억이 들었는데 이 가격을 부르면 이 남는 거 없잖아요. 이 가격에는 안 팔죠. 그리고 누구한테 팔았냐? 유니스 캐피탈이라고 하는 이 PE에다가 400억을 주고 팔았습니다. 이게 2016년이고 PE 입장에서는 이 CJ의 웨딩 사업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매력적인 사업일 수 있어요. 이게 얘네들 용어로 뭐라고 하냐면은 일명 고화기업이라고 하는 건데 사업 자체는 나쁘지 않은데 이 모회사의 지원을 받지 못해가지고 좀 버려진 기업 이런 걸 고화기업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고화기업은 PE들이 갖고 와가지고 조금만 손봐주면 금방 성장할 수 있거든요. 이 CJ의 웨딩 사업이 딱 여기에 부합한 사업이었던 거죠. 그리고 이 유니스 캐피탈이라는 데가 어떤 데냐면은 혹시 요 공차 아시나요? 이게 당시 되게 화제가 되었던 이 딜인데 그 공차 코리아를 만든 게 요 김여진 요 대표님이셨죠. 이 김여진 대표님이 남편이 광화문에 있는 제일은행 스탠차를 다니는 호주인이었어요. 호주인인데 이 남편이 대만에서 근무할 때 이 김여진 씨도 같이 따라가가지고 거기 공차를 처음 마신 거예요. 이게 너무 맛있으니까 한국에 들어와가지고 대만 본사에 연락을 해가지고 나한테 이 판권을 한국 판권을 팔아달라라고 손편지까지 써가면서 엄청 열심히 적극적으로 구애를 하고 결국 공차 코리아를 만듭니다. 공차 코리아를 만들어가지고 이거를 2년 뒤에 이 유니스 캐피탈에 무려 340억을 주고 팔았어요. 이거 다 개인이 판 겁니다. 개인이 340억을 2년 만에 이 당시 30대 초반이었거든요. 340억을 번 거예요. 근데 이분이 참 대단한 게 2년 뒤에 또 바운스 트램폴린이라는 회사를 만들어가지고 IS 동서에 235억에 또 팝니다. 이게 바운스 트램폴린이라는 이런 애들 트램폴린 하는 이런 사업인데 정말 대단한 사업 역량을 갖고 있으신 분인데 이걸 하려는 건 아니고 이때 이 공차를 사간 게 유니스 캐피탈이었는데 2016년에 공차의 대만 본사까지 인수를 해버립니다. 아예 한국 브랜드로 만들어버리죠. 그리고 나서 3년 뒤인 2019년에 이 공차, 대만과 한국 이 전체 공차를 무려 3,500억이 팔아요. 3,500억. 공차 코리아를 인수할 때 360억이 들었고요. 대만 본사를 인수하는데 350억이 들었어요. 한 700억을 들여가지고 3,500을 판 겁니다. 5배 수익이 났어요. 5배 수익. 이 무슨 말 하고 싶은 거냐면은 이 유니스 캐피탈이라는 회사가 원래부터 이쪽 식음료 이런 서비스업에 안목이 굉장히 훌륭한 회사였다는 거죠. 이런 PE가 고화기업을 인수를 했으니 이것도 또한 잘 됐겠죠. 자, 유니스 캐피탈이 이 CJ의 예딩 사업부를 인수해가지고 한 첫 번째 이 사업 개조 작업이 분리예식을 시행을 합니다. 이 예식에는 이 동시예식과 분리예식이 있어요. 동시예식은 주로 이제 호텔에서 많이 하는 건데 이 결혼식이랑 음식 서비스를 같이 하는 게 동시예식이고 분리예식은 결혼식 보고 이제 끝나고 밥 먹는 거 있잖아요. 뷔페 가는 거 그런 게 이제 분리예식인데 얘네들은 아페가모를 요거로 바꿨다는 거죠. 그럼 무슨 장점이 있느냐?
이게 동시에 하면은 이게 인건비가 굉장히 많이 들거든요. 서빙을 해줘야 되잖아요. 인건비가 많이 드니까 식대가 10만원 이상이 돼야 되는데 분리회식을 하면서 가격은 6, 7만원 정도로 낮췄는데 음식의 퀄리티는 굉장히 높였던 거죠. 이 서빙하는 인건비에 들 요 코스트를 음식 자체의 퀄리티로 이전시킨 거예요. 또 이렇게 하면 장점이 뭐냐면은 회전율을 되게 높일 수 있어요. 결혼식이 끝나면은 결혼식을 다시 재정비하는 과정에 호텔 음식점에서 서비를 하고 그 다음에 바로 결혼식을 돌리고 또 음식점에서 이렇게 회전율을 되게 높일 수 있다는 얘기죠. 실제 블로그에서 이게 가져온 건데 이 아펠가모에 대한 평가는 음식이 맛있다고 아주 소문이 자자하다. 다만 이제 시점이 짧다. 말씀드렸던 이런 특징들이 바로 여기서 이 고객들 사이에서 이미 평가가 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이 밸류업 작업이 TNG가 그랬던 것처럼 다른 이 웨딩 업체를 인수를 합니다. 모멘트라고 하는 이 회사인데 여기도 예전에 이 CJ 푸드빌 연예사업팀에서 있었던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만든 회사입니다. 이 웨딩홀 브랜드가 더 채플이라는 이 브랜드였는데 이게 청담에 있는 사진이에요. 겉부터 내장 이런 게 굉장히 고급스럽죠. 아펠가모보다 좀 한 단계 더 고급스러운 그런 예시입니다. 이 전체적인 톤도 아펠가모 비슷하게 채플 형식으로 만들었어요. 이걸 이제 180억을 주고 인수를 하는 거죠. 그리고 났더니 실적이 이렇게 이제 증가를 합니다. 매출이 400억에서 480억이 됐고요. 에비타는 70억에서 82억이 됐죠. 19년쯤 되면은 연매출이 한 700억이 됩니다. 400억, 700억이 됐으니까 대략 한 70% 정도 성장을 하죠. 웨딩홀 수도 대략 한 10개 정도를 운영을 하고 계속 추가적으로 출점을 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이 트윈지 같은 웨딩 프랜차이즈가 했던 것처럼 규모의 경제를 만들어내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 유니스 캐피탈이 2019년에 1300억에 파는데 얘네들이 CJ한테 한 인수가가 400억이었고 더 채플을 인수하는 데 든 비용이 180억이었거든요. 580억을 들여가지고 1300억에 팔았으니까 또 엄청난 수익을 낸 거죠. 그리고 여기서 끝이 아니고 에버그린은 또 다른 이제 뭐 프렌치라든가 와일드힐 컨셉으로 하는 루벨이라는 또 새로운 웨딩홀 브랜드를 또 만들어냅니다. 웨딩 산업은 이런 변혁의 초기 단계이고 일본의 이 TNG가 전국에 대략 한 70개 정도의 웨딩홀을 갖고 있는데 지금 여기 우리나라는 한 10개 정도라고 하니까 우리 인구가 일본의 대략 절반 정도 되잖아요. 그렇게 따지면 한 30개 정도는 확장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라고 좀 볼 수 있는 거죠. 사실 동네 웨딩홀에 가면은 이 되게 불합리한 부분들이 많잖아요. 바가지 요금이라든가 뭐 이것저것 꽃이나 이런 거 끼워 판다든가 이거 되게 많은데 이게 대기업이 어쨌든 가가지고 산업을 깨끗하게 정리하는 과정이 저는 이 산업의 측면에서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게다가 조금 더 눈을 돌려보면 엄청난 기회가 있잖아요. 중국, 연간 중국은 1000만 쌍이 결혼하는 시장이에요. 우리나라가 아까 26만 건이 연간 결혼하는데 이건 1000만 건이잖아요. 우리나라 조금 더 잘 해가면은 이런 중국 시장의 기회도 잡을 수 있는 거예요. 아시아 넘버원 웨딩 사업자의 이 비전을 세우는 것도 어찌 보면 꿈이 아닙니다. 왜냐면 제가 나중에 따로 다루겠지만 골프 산업에서는 이미 우리가 이 아시아 넘버원의 꿈을 꾸고 있거든요. 웨딩 사업에서 조금 더 발전된 선진화된 산업의 구조를 갖추고 글로벌로 나아가서 국가 경제에 기여할 수 있는 그런 날이 오기를 바라면서 오늘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